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연말정산 때문에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난립니다. 심지어 돈을 더 토해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또 일부는 과거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을 돌려받게 돼서 울상인 경우도 많다고 하죠. 이런 걸 보면서 사회에도 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관성의 법칙이란 자연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인 사람들이 모인 사회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받던 것을 적게 받게 되거나 하던 것을 못하게 되면 그만큼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바로 이런 사회적 관성을 정부는 몰랐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에 와서야 부랴부랴 뭔가를 고치겠다고 난리통이고, 또 서로 남의 탓을 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초딩과 같은 수준이구나 하는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문제 가지고 재벌 운운하는 야당도 한심하고, 이런 저항이 있을 줄 몰랐는지 대비책 없이 허둥대기만 하는 정부 여당도 한심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런 난리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너희들은 직장 다니니까 연말정산 가지고 난린데 취직도 못 해본 나는 뭐냐.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 실업자들입니다. 연말정산만 가지고 난리만 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입장과 이들에 대한 근본 대책도 생각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좀 똑똑하고 현명하게 삽시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1월 달도 이제 중후반으로 가니까 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네. 전 이제 일주일 가는 거 보면 진짜 금세 가요. 정신없이 있다 보면 금요일이야. 20일인데 또 오늘 대한이라 그러네요. 오늘 조금 오늘이 쌀쌀하더라고요. 대안이요? 예. 오늘 그런데 생각보단 그렇게 안 추워요. 네네. 예, 다행입니다. 자,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오늘 카피는 연예인.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연예인. 왜 네. 연예인이요, 갑자기? 우리 이제 대중들이 현실이 힘들 때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예. 판타지를 찾잖아요. 예. 예전에는 그게 이제 문학, 연극 이런 아하. 거였고, 최근에는 대중음악, 드라마, 영화 이런 게 인기인데요. 예. 이 주인공의 감정을 이입해서 짧게는 노래 한 곡, 길게는 이제 드라마 한 편, 영화 한 편, 현실 도피하고 이제 대리만족을 하는 건데, 예. 신문과 방송이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뉴스를 다루지만 다 힘들다 보니까 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보면요, 다 연예인 이름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오늘 보니까 이민정 씨 이름이 1위에 그렇군요. 계속 오래 있어서 예. 바로 이제 이병헌 씨의 부인이죠. 뭐 여배우시기도 하고, 예. 지난주에 이제 50억 협박을 했던 모델 이모양 걸그룹 멤버 다희양 법원에서 이제 징역 1년 2월 1년 실형을 판결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도 이제 이병헌 씨에 대한 이제 비난 여론도 있는데요. 그 아내 이민정 씨가 임신 27주다. 이게 그렇게 이제 좀 화제가 된 뉴스였나 봅니다. 예, 그렇군요. 남편이 잘해줘야 되는데. 잘해주겠죠. 예, 잘해주겠죠. 잘해주겠죠. 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자, 또 다른 기사는 어떤 겁니까? 네, 클라라가 클라라 아세요? 회장. 네. 예, 엔터테인먼트사 회장과의 예. 진실 공방인데, 예. 지난주에는 이제 이 레깅스 시구녀 유명하죠. 야구장에서. 네, 클라라 양이 이제 이 기선을 좀 제압했습니다. 뭐냐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메시지들을 자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 소속 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제 디매체라고 네. 요즘에 정론지예요. 네, 패치. 네, 그렇죠. 과거에는 이런 연예 이제 기사가 흔히 찌라시 그랬는데, 예. 요즘 찌라시는 주로 청와대에서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치가 예. 이제 좀 이제 정론지처럼 예, 회자가 되고 패치가. 있는데요. 예, 어제 예. 깜짝 놀란 게 이 소속사 회장님과 클라라 양의 그 카톡 내용이 예. 리얼하게 다 그대로 공개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내용을 읽어본 이제 대중들은 이게 소속사 회장의 대응은 굉장히 진중했다. 오히려 이제 클라라 씨가 자신의 좀 이
사진 같은 것도 노출을 하면서 좀 애교도 부리고 아하. 뭔가 원하는 바대로 이끌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좀 전세가 역전이 돼 있고요. 이게 클라라 측은 이게 이제 그 소속 회장이 그러면 공개한 게 아니겠느냐 의심을 하면서 아니 공개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내용도 중요한 중요하죠. 거죠. 예. 왜냐하면 아니, 내용 가지고 그랬으니까. 내용보다는 유출 경로가 중요한 겁니다. 항상. 지난해부터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예. 그래서 이제 클라라 측은 현재 홍콩에 있기 때문에 귀국하는 대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뭐 연애 특집으로 가다 보면 할 얘기는 굉장히 많죠. 분위기가 좀 그렇죠. 예, 아주 요즘은? 좋은데요. 뭐 현실 저는 그래서 뉴스들이 빨간 옷 입고 왔어요. 예, 예.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가장 무서운 이 공포 스릴러는요. 네. 바로 13월의 공포. 연말정산. 13일 금요일. 네. 13일의 금요일하고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뭐 야당은 지금 이제 사실 이팔 전당대회 다 제껴놓고 네. 이 연말정산 세금 문제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오전 9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긴급 기자회견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몰리는데 또 조삼모사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우려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를 몰랐다는 것이 참 제가 볼 때는 한심해요. 맞습니다. 아니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한 사람들, 관료로 그렇게 오래 일했던 사람들이 이 사회에 관성이 있다는 걸 모르나? 저는 아주 이걸 보면 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나이 들수록 똑똑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현명함으로 사는 거거든요. 아 공무원분들 뭐 다 그렇죠. 똑똑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다 똑똑하신 분들이 요새는 뭐 행시뿐만 아니라 구급도 하나 틀리면 떨어지는 세상인데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현명하지 납세자들이 못한 거죠. 2013년에 이제 어록을 하나 찾아낸 게 당시에 이제 그 현호석 이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경제수석 전 네. 경제수석이었죠. 이분이 이제 거위털을 고통 없이 뽑는 것. 아 맞아요. 그거 옛날에 프랑스의 얘기했죠. 재상 이야기를 예, 인용하면서 예. 했는데 결국은 고통 없이 뽑지도 않고 이렇게 뭉툭 뽑아도 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네. 완전히 그 네. 스트레스성 탈모처럼 원형 탈모처럼 그냥 맞습니다. 확 뽑아다 버렸는데 뭘. 자,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어제는 대통령 주재 통일 준비 업무 보고가 있어서 이게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들어갔는데요. 예. 이게 좀 이 평화 통일을 위한 좀 비전이라고 한다면 예. 너무 장밋빛 그림 아니냐 하지만 뭐 부산 신의주, 목포 나진을 연결하는 X밴드형 한반도 종단 열차를 올해 시범 운행하겠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시한을 이제 8.15로 또 못을 박았습니다. 아하. 한편 국방부가 연예에 관심이 많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예.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파워수트를 개발하겠다. 그래서 최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하겠다. 그랬는데 이 이름이 창조국방입니다. 아, 뭐 네. 미국이 못한다고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겠죠. 그렇죠. 예, 네. 예, 물론 열심히 노력하시길 그래서 이제 바라겠습니다. 누리꾼들은 이게 과연 아이언맨이 나오겠느냐? 우리나라 태권부의 이 조수인 깡통 로봇 아니겠느냐? 뭐 이런 또 이야기들이 혹시 설왕설래합니다. 구리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렇군요. 잘 지켜봐야죠. 예. 현직 판사 긴급 체포됐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5년간 그러니까 이 명동 사채왕에게 수억의 금품을 수수했다. 근데 이게 왜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고 알선수재를 적용했느냐 뭐 이런 뭐 법리적인 공방이 벌써 시작됐는데요. 옛날에 신파 드라마가 검사와 여선생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는 판사와 사채왕 이런 영화가 나올 전망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시나리오가 근데 괜찮아요. 이게 정확히 얘기한다면 이분이 검사 시절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7년 판사, 동안 검사 네, 생활을 네. 하시고 이제 네, 판사로 임용이 된 거죠. 네. 자, 마지막 뉴스는요. 흥행이 가장 안 되는 현재 드라마.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28 전당대회입니다. 뭐 맞습니다. 연예인 뉴스만도 지금 못하게 흥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거기 전당대회 하나 언제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으실 거라고. 내부에서는 지금 네. 호남 대전 해서 예. 어제부터는 전북 전주에 가 있고요. 예. 그 전에는 또 이제 어제 아침에는 예. 군산 익산 도셨고 전날은 광주 그 전에 전남에서 가장 이 야당에겐 중요한 호남을 지금 쫙 돌고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쎄하다, 그렇죠. 싸하다, 냉랭하다. 뭐 이런 이제 대한 네. 날씨 분위기여서 네. 사실 이 문박이 3파전은 뭐 네거티브가 줄을 이루고 있고 정책과 비전 못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지금 오히려 국회 내에서 지금 연말정산 세금 폭탄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데 더 주력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근데요, 저는 물고 늘어져도 좀 제대로 물고 늘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네. 아니 연말정산 막 얘기하면서 갑자기 재벌 정책 나오면은 이게 연말정책이 연말정산이라는 게 이게 월급쟁이거나 문제인데. 또 어제 이 짚어주셨지만 여야가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이게 세제란 말이에요. 글쎄요. 네.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저는 뭐 논리적인 뭐 이런 얘기 다 떠나가지고 사람이 이걸 딱 들으면 맞아 그걸 연상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누가 재벌 얘기 듣고서 연말정산을 연상합니까? 네. 재벌들 연말정산합니까? 예? 그럼 지금 뭐 이건희 회장도 하고 정몽구 회장도 하고 연말정산 때문에 되게 바쁘시겠네. 그러니까 이게 연봉 한 3천만 원 수준의 이제 미혼 직장인이 지난해에 비해서 이번 연말정산 계산을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17만 원 정도를 덜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뜯긴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또 미혼들은 싱글세를 도입한 거 아니냐 사실상 뭐 이런 또 이제 지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도 오늘 방송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연말정산을 그 난리치는 거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어요. 수많은 미취업 젊은이들이 청년들.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통계청의 통계 수치대로 되면 이게 9%가 지금 되거든요. 청년 네. 실업률. 아닙니다. 실제로 체감 실업률은 30% 정도. 맞습니다. 그 적게 잡아야 30%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런 현실인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 같이 사는 사회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사실 이들이 느끼는 지금 소외감도 우리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문제는 지금 연말정산에는 재벌 얘기하는 야당이나 이런 걸 모르고서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정부 여당이나 그렇죠. 이런 존재들을 믿고서 우리가 그런 부탁까지 할 수 있느냐. 네. 이게 참 우리 자신을 왜소하게 만든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종합적인 시각으로 오늘 9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발표 한번 들어보고요. 내일 또 한번 제가 분석을 생각해도 해보죠. 말이 막 나오네요. 말이 아주 잘 나와요. 제가 생각해도 참 제가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빨리 예. 이게 연예인이 필요하세요. 지금 그렇군요. 교수님께서는 너무 예. 뉴스에 흥분하셨습니다. 지금 흥분했습니다. 오늘 어떤 노래 듣고 헤어질까요? 오늘 뭐 센스 있는 청취자분들 눈치채셨을 텐데요. 예. 오랜만에 싸이 노래 연예인 들으시죠. 싸이의 연예인이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최영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어촌 희망재단 이사장 김다롱입니다. 농촌 출신 학생들에게 매년 늘어나는 등록금과 하숙비 등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여러분, 농어촌 희망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농어촌 희망재단에 노크를 하십시오. 선진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여러분들의 이상이 이루어지고 희망찬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 희망재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어촌 희망재단이 함께합니다.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주사기 하나로 5마리 이상 접종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출하시기 돼지와 분만전 어미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면도기가 있습니다. 곡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곡면에 완벽하게 밀착되거나 플렉스볼 기술로 새롭게 탄생한 퓨전 프로글라이드. 턱선을 따라 반응하는 질레트 최적의 밀착면도. 지금 프로글라이드를 검색해보세요. 질레트. 당신을 잘 알기 위해 제대로 봄. 겉으로 보이는 송지름부터 속에 숨어있는 송지름까지 하나하나 제대로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 역시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청 지지율이 모두 30%대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최근 연말정산 관련 여론마저 좋지 않아서 당청으로서는 고민이 상당히 깊을 것 같은데요. 과연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여론조사 전문가시죠. 윤희용 정치컨설팅 민 여론분석센터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의 변화 이것이 갤럽 조사하고 리얼미터 조사하고 조금 차이는 있죠, 그렇죠? 이거부터 예,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예. 그 전에 40%에서 35%로 국정 지지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전주 대비 3.8%포인트 하락해서 39.4%가 되었고요. 예. 그래서 두 기관 조사 모두 현 정권 들어서 최저치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또 잘못한다는 부정평가가 있습니다. 한국갤럽은 55%, 리얼미터는 51.9%. 이것도 역시 가장 높은 것이고요. 예. 그래서 대체로 신년 기자회견이 있게 되면 대통령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되고요. 또 국정에 대한 기대감이 새롭게 이제 형성되기 때문에 국정 지지율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번에는 신년 기자회견 직후에 국정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점에서 좀 이례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 한국갤럽하고 리얼미터하고 똑같이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하나는 40% 근접하는 30%대고 하나는 30% 중반대인데 근데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 것 원인은 뭐라고 보시죠?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이제 비중 있고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했던 것, 그것이 예. 이제 그간의 논란에 대한 이제 유감과 함께 인적 쇄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었는데, 예. 이제 그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중의 요구를 기자회견 대면한 때요. 것으로 비춰지면서 이제 예. 실망감이 좀 커졌다고 할 수 있겠고요. 뒤이어서 바로 김무성 대표의 수첩 파동이 나타나면서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다시금 국민들에게 환기시켰고요. 아하. 이른바 뭐 십상시 논란이라든가 예. 또 행정관 등이 연루된 것으로 보도가 되면서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국정 아젠다, 그러니까 경제 살리기, 남북관계 개선 의지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가 대중들에게 전달되는 것 자체가 막혀버렸 점도 어떤 지지율이 하락하게 하는데 또는 올라가지 않은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3년 차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인데 이 3년 차에 다른 경우를 비교하면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이 3년 차에는 대부분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초반에 높고 뒤로 가면 낮아지는 그 전고 후저 현상은 모든 대통령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과거에는 좀 완만하게 하락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하향 계단형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나타났는데, 예. 최근에는 어떤 뭐 L자형 등 초반에 좀 급격하게 많이 무너지는 현상들도 종종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임기 3개월 지나면서 예. 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30%대까지 떨어진 경험이 있고, 예. 이명박 대통령도 미국산 쇠고기 촛불 국면에서 또 20%대까지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조금씩 어떤 반등들도 있긴 하고요. 이제 조절을 하긴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 이 시점과 비교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약간 다소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35%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높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기자회견이 상당히 나름대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5, 60대의 민심, 특히 50대의 민심도 좀 변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셔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일단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 자체가 예. 우리가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약간 표현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해서 묻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지지한다, 또 지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대통령이 최근에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 잘 못하고 있다고 보느냐를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잘한다라고 하는 응답을 묶어서 우리가 뭐 대통령 지지율 또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라고 언론에서 부르는 것인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지지하면서도 잘 못한다고 할 여지가 있고, 예. 또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잘한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약간 뭐 간과되는 부분이긴 한데 약간 이제 의미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어쨌든 50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예. 지금까지도 잘한다고 하는 긍정평가, 국정 지지율이 50대에서 60% 후반대로 꾸준히 나와졌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 조사에서 한국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잘한다는 응답은 50대에서 43%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50%로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역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세부 연령대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더 크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이전과는 다른 패턴을 보인 것이기 때문에 50대에서도 상당히 대통령에 대한 지지 경향 강도가 약화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아닙니다. 대구 경북이라든가 충청도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대구 경북 등 TK 지역에서 잘한다 44%, 잘 못한다 46%로 나와서 예. 이것이 이제 격차가 별로 없는 상황이고 충청권에서도 잘한다 40, 잘 못한다 51%였으니까 이전과는 좀 다른 흐름들, 약간 핵심 지지 기반에서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는 기류도 좀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정당 지지율을 이렇게 보면은 요것도 네. 이제 갤럽하고 리얼미터 조사가 조금 차이는 있어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이 갤럽 조사하고 리얼미터 조사가 좀 차이는 있지만 이거 둘 중에 한 조사는 좀 떨어졌죠.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그죠? 일단은 뭐 조금씩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 한국갤럽 조사도 43%로 이제 1% 43%죠. 맞아요. 예. 예. 리얼미터는 39.3%로 예. 이제 전주 대비 1.5%포인트가 하락한 것인데요. 예. 사실은 이제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예, 단정하진 않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갤럽 같은 경우에 23%, 리얼미터가 21% 맞나요? 제 기억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1~2% 이제 오차범위는 예. 이게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1,200명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 그 안에 이제 6.2% 포인트 안에 있기 때문에 단정해서 이제 그 변화가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힘든데요. 예. 일단은 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좀 이제 흔들리는데 이른바 이제 정당 지지율은 사실은 저는 큰 폭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예.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분리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에 정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과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같이 통합되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강했다고 하면 최근에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것이 양쪽이 분리 구분되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당이 지금까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야권과 어떤 대척점에 서게 되면서 여당은 어떤 평가의 대상이 되지 못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여당도 독자적으로 평가받는 국면이 잦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여당의 지지율도 큰 폭의 변화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는 변화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 지지율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라는 게 딱 하나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 추이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앞으로의 추이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여당 지지율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 여당 지지율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예. 일단은 대통령 지지율은 저희가 탄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정당 지지율은 탄력도가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묻는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예. 정당 지지율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묻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마음속에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등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요. 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악재에 따른 탄력도 크기 때문에 변화폭이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일례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촛불 사고 국면으로 20% 선도 위협받았었는데, 예. 3년 차 이럴 때 다시 지금 살펴보면은 50% 가까이 간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20% 갔다고 해서 지지 기반이 완전히 붕괴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좀 일이고요. 아까 좀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래서 일정 정도 기준점에 따라 가지고 이후에 작은 변화가 어떤 큰 폭의 변화를 가져올 여지도 이제 있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조정이 또는 이제 어쨌든 일정 수준 관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들의 요구에 반응하느냐, 예. 지금처럼 좀 외면하는 모양새를 유지한다면 그런 상승 노력들이 상당히 어쨌든 효과는 나타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그래서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다소가 이제 아주 높을 때보다는 이제 낮아지는 흐름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어쨌든 야당이 워낙 이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또 우리 사회에서의 북한 정세의 불안정성이라든가 또는 최근 통합진보당 이석계 사태 등으로 인해서 보수 우위 구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당의 지지율을 일정 수준으로 가져가게 하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예. 최근에 어떤 여당이 연말정산이라든가 또는 이제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전면에 이제 나서는 상황들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여당 지지율도 지금 안심할 수는 이제 없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윤 센터장께서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인 것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대통령 네네. 지지율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야당 말이에요. 네. 이 야당이 지금 21%, 20% 플러스 마이너스 2, 3%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참 그래서 걱정이에요. 야당이 건전해야지 정치가 건전한 건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게 결국 지금 전당대회 하는데 아까 우리 최영일 평론가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관심을 못 끌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정당 지지율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일단은 지지층이 더 적은 거니까 여당보다는 그것도 있는데요. 선거에서 이제 흥행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 결과의 불확실성이 이제 존재해야 됩니다. 예. 또 의외성이 예상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관심이 이제 높아질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의원 3파전이긴 한데요. 지금 문재인, 박지원 양강 구도여서 두 분 중 한 분이 이제 당선되는 것이 이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문재인 의원이 될지 박지원이 될지 불확실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어떤 구인물과 신진인물, 또는 기득권과 어떤 혁신을 상징하는 사람, 예. 과거와 미래, 이런 이제 구도와 같이 이제 사실은, 제시가 되면서 어떤 신진과 변화, 혁신, 미래, 이런 약자였던 인물들이 당선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줘야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인데, 예. 지금은 문재인, 박지원 많이 이제 알려졌던 분들, 이기 때문에 어떤 신선감을 주기에 또는 불확실성을 주기에, 의외성을 주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흥행이 제약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참 정동영 전 고문이 참여하는 신당 지지율 이거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지난 연말에 12월 31일, 30일 이틀간 휴먼 리서치라는 곳에서 1,520명 대상으로 조사를 이제 했는데요. 여기서 국민신당 지지도가 18.7%를 기록했습니다. 예. 가정에서 물론 모른 것이고 같은 조사에서 새정치연합이 21.1%였으니까 비슷하네요.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서 이제 상당히 위협하는 수준 아니냐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높게 나온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기존 정당에 대한 이제 불만, 비판 정서가 임계치에 항상 있기 때문에 예. 제3정당, 새로운 정당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 선호도 이런 것들은 늘상 또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국민 모임이 아닌 다른 것을 물어봤어도 아마 이 수준 나왔을 가능성은 이제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이제 인물들을 더 이제 확보를 하느냐, 새정치연합이 어느 정도 갈등이 봉합되느냐, 아니면 더 커지느냐,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이 양측 간에 이 우열 관계 이런 부분들 주도권 놓고 경쟁하는 관계들은 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 컨설팅 민의 여론 분석 센터장이시죠? 윤희웅 센터장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연말정산. 제가 오늘 연말정산 얘기를 지금 한 4번째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 시작한 지 이제 뭐 한 30분 더 지났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지금 심상치가 않은데 최경환 장관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네요? 예? 예,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뭐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참. 그렇죠. 예, 뭐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최경화 부총리가 이렇게까지 판을 벌린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긴급 기자회견이니까 예. 뭐래도 하나는 어젯밤 오늘 새벽에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기대감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어제 나왔던 얘기는 기존에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연말정산을 갑자기 토해내야 되니까 그걸 현금 서비스 받아서 내야 된다 막 이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세금 이제 다시 토해내는 것들은 분할 납부시켜주겠다. 그다음에 예. 이제 간이세액이라고 해서 애당초 처음에 원천 징수할 때 빼는 거를 조금 빼고 하겠다라는 그 이제 조삼모사잖아요. 예. 그걸 뭐 방법들을 이제 월 징수액을 이제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실은 어제 나온 건데 그 이상이 오늘 나와야 되겠죠. 야당은 지금 보니까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지금 세액공제율이 12% 또는 이제 현행 15%인데 대부분이 예. 이걸 한 5%포인트 더 올리겠다. 그러니까 세액공제율을 20%대까지 끌어올린다. 이제 이게 야당 쪽은 이제 내세우는 그 정책인 것 같은데요. 하여간 이제 오늘 봐야 되겠습니다. 9시에 바로 등장할 것 같은데, 뭐, 히든 카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경환 부총리. 물론, 그렇죠. 근데 어떤 점을 반영하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이게 좀, 이 명분이 없는 것들은 다시 되돌려야 된다. 가령 우리가 노후 준비 많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놓고선 이번 바뀌었을 때 그 연금 삼총사라고 하는 연금 신탁, 연금 저축, 연금 펀드들에 대한 것들을 다 세액공제로 바꿨단 말입니다. 근데 실은 이거 연간 400만원 들고 이렇게 셀러리맨들이 12월 달에 바짝 할 수 있는 좋은 그 연말정산 많이 받는 팁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연금 상품들 다시 소득공제로 돌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또 하나 명분 중에 하나가 아이 많이 낳아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저출산 문제. 예. 다자녀 가구도 이거 다시 뭐 지금은 10만 원, 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옛날에는 이제 한 명당 6세 이하 100만 원씩 소득공제 빼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자녀면 300만 원 빠지니까 꽤 컸기 때문에 이 다자녀 부분도 이 다시 이렇게 정액제 뭐 30만 원, 50만 원이 아니라 그 과거처럼 소득공제로 돌려놔야 되지 않나? 이 두 개 정도만 해도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일단 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얘기를 해도 나름 좀 내년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만약 하나 우리 교수님 예상대로 그 앞서 말한 뭐 세금 분할 납부라든가 이 간이세액, 징수액 자체를 줄인다라든가 이 정도로 해서 최경환 부총리가 오늘 긴급회견을 마친다고 하면은 후폭풍 거셉니다. 이거 제가 이게 지금 참 분위기 장난이 너무 아니더라고요. 커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저는 이게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 네. 정책 가지고서 세금 가지고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저항하고 이러는 거 있죠. 이게 선진국형 사회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후진국형 사회 문제는 지역 갈등 뭐 이런 게 이제 후진국형인데 이런 거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절대로 연말정산 이걸 정부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애기 많이 낳으라 그래 놓고서 뭐 어린이집에 가서 터지게 만들고 말해요. 얻어 터지게 만들고. 예. 소득공제 없애버리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리고요. 중국 얘기. 쭈엉거 이 중국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상하이 종합지수가 7%대로 급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왜 그런데? 2008년 막 한참 요동칠 때 세계 금융시장 그때 이후로 최대 낙폭인데요. 7.7%가 빠졌습니다. 시장이요. 시장이 종목이 아니라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이게 뭐 그냥 직후부터 빠지게 됐는데 건국적으로 나온 거는 중국이 이제 현지 3대 증권사, 시틱증권, 하이퉁증권, 꿔따이쥔안 증권 세 개사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신용거래 못하게 한다. 우리도 뭐 신용 문제 있지 않습니까? 못하게 한다. 3개월 동안 정지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게 쭉 빠졌습니다. 이제 크게 보는 시각은 두 개인데요. 하나는 작년에 상하이 종합지수 이제 중국 펀드들 대박 쳤거든요. 평균 60% 이상 급등을 했으니까 너무 올라서 이제 좀 뭐 떨어질 기술적 조정이다. 그런 건데 한편으로는 이 중국 당국이 이렇게 3개사의 신용거래 제한을 발표한 거에 따라서 중국 정부 자체가 좀 증권시장 과열을 누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이야기가 커지면 어떤가 이런 우려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를 열리는 거를 봐야 되면 근데 오늘 만에 하나 또 적어도 또 뭐 3% 5% 낙폭이 나오게 되면은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영향이 또 옵니다. 이게 우리가 요즘에 중국을 예. 많이 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유준상이 알려드리는 지친 간 이야기. 계속되는 야근, 독이 차오른다. 풀리지 않는 피로, 독이 차오른다. 간 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온몸 권태. 매일매일 독하게 사는 당신의 간 건강을 위해 간에게 힘을. 우루사. 한효주입니다. 초보 운전자도 베테랑 운전자도 타이어 정비만 생각해도 갑갑해지는 건 마찬가지. 이젠 T스테이션에서 스마트 케어 받으세요. 디테일하고 투명한 전기로 마음까지 케어해주니까.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